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인성입니다. 자, 현재 XRP,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3% 넘게 상승한 4,142원 정도, 이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오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꺾여서 하락하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매도할까? 약간 수익 났는데 매도해서 수익 실현할까? 아니면 지금 손실 많이 줄였는데 손실 줄여서 여기서 매도하고 나와야 되나? 아니면 더 들고 가야 되나? 이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하시지 말고 더 들고 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 근데 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에 따른 대응 방법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선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것부터 먼저 같이 확인하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어제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제가 전일인 9월 8일 오전에 XRP가 4,020원 정도, 요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던 이 지루한 박스권의 상단자리 부근이죠. 상단자리 부근을 이렇게 강한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했다는 게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돌파한 이후에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은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에서 지지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노리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추가 매수가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추가 매수라던가 신규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확인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4,020원 이후로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 마쳤습니다, 저 잘하죠, 저 대단하죠, 뭐 이런 자랑을 하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지금 유튜브에 많이 있는 그저 그런 전문가들과는 다르게 기술적 분석이라던가 전체적인 시황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에이 또 뭐 그냥 유튜버가 그냥 헛소리 하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꼭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하셔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익 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저에 대한 믿음이 조금은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전일 미국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일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뭐 물론 이 상승의 원인은 당연하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제 작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이는데, 현재 패드워치상 보면은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25bp 인하는 90% 가깝고 여기다가 50bp 인하, 그러니까 B컷이 10% 정도로 점점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5bp 인하는 당연한 거고 50bp 인하 확률까지도 지금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수준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금리 인하는 호재다, 주식시장이라던가 가상화폐 시장의 호재다라는 논리가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나 이제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으려면은 추가적인 확인이 좀 필요한데, 왜냐하면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8월 신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은 신규 고용이 2.2만이 나오면서 컨센보다 너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쇼크를 기록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6월에서 7월 누적 고용도 2.1만 건 하향 조정되는 등 고용 부진세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하 성격이 배드 이스 굿, 그러니까 나쁘게 발표 나오는 게 오히려 좋은 거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였었는데, 8월 달에 나온 이 고용 쇼크가 예상보다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이 더 클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불안을 시장에 좀 던져줬고, 그 과정에서 배드 이스 배드, 그러니까 이미 고용시장이 침체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는 거는 늦은 거다라는 식의 이런 반응이 현재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에 따라서 9월 50bp B컷 인하 전망도 제기되고 있고, 연말까지 컨센서스도 기존의 2회 인하에서 3회 인하로 급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주에도 연준의 9월 인하 강도 그리고 금리 인하의 성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오면서 계속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노동통계국의 연례 고용 벤치마크 수정일이 바로 9일이기 때문에 이때 어떤 식으로 발표가 나오냐에 따라서 고용과 관련된 내용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큰 변화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월 10일에는 8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9월 11일에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8월 CPI의 헤드라인과 코어가 각각 2.9%와 3.1%로 관세발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걸 이제 내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통상 미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변화율이 얼마 되는지 이게 중요했었는데 이달부터는 전월 대비 수치 이외에도 생산자 물가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7월과는 다르게 8월부터는 상호 관세 영향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만큼 전월 대비 물가 상승 압력이 얼마나 커지는지 또 기업이 생산자 단에서 어느 정도 관세 비용의 전가가 이 최종 소비자에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8월 고용 쇼크의 여진 속에서 8월 인플레이션 결과가 9월 FOMC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8월 CPI와 PPI 모두 컨센을 크게 하회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9월 FOMC까지는 중립 이상의 행보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상 FOMC까지는 빈번하게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를 감안하면은 어쨌든 9월 10일에서 11일까지 인플레이션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치르는 와중에 장중에 이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고 이것에 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굵직한 이벤트들이 이제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쓰시기는 해야겠지만은 다만 이제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급등락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자,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결국 9월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되는지 9월 금리 인하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격적인 흐름은 금리 인하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뭐 물론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계속해서 지표 발표 내용 확인하고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은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 방향을 조금씩 수정을 하기는 해야겠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다만 XRP 같은 경우에는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불과 10분도 되지 않는 사이에 1천만 달러 이상 규모의 순매수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상승을 한 것이다. 이 물량은 대규모 매도 물량을 흡수하면서 시세를 순간적으로 끌어올렸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XRP는 10월 달에 오히려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시장의 관심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ETF 승인 여부에 쏠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이런 기사가 나왔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XRP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의 대형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말까지는 XRP를 계속해서 좀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XRP만이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XRP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SEC가 리플 현물 ETF를 내부적으로는 이미 승인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JP모건이 XRP를 대규모로 비밀 매입하고 있다라는 이제 소문이 좀 막 커지고 있거든요. 자,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리플의 XRP ETF가 10월 달에 SEC의 이 허가 결정만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SEC가 XRP의 현물 ETF를 승인할지 말지를 10월 달에 이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를 좀 살펴보면은 10월 18일 그 다음에 10월 19일이 이제 최초의 승인 결정 여부일이기 때문에 일단 이때까지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이후에는 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건 다 제껴두고 이 ETF 승인과 관련된 호재 그리고 ETF 승인으로 인한 수급의 유입으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ETF 출시해봤자 그게 뭐 얼마나 큰 호재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진짜 정말 엄청난 호재거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 승인 때를 비교해보면 딱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 초반만 하더라도 약 3천만 원 부근대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 근데 2년 만에 1억 5천, 1억 6천까지 5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자, 근데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상승세를 이끈 주된 호재가 바로 ETF와 관련된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보면은 은행 파산 이슈, 그 다음에 ETF와 관련된 기대감, 그 다음에 미국 대선과 관련된 호재, 이제 이런 것들이 상승의 원동력,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 차트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ETF와 관련된 호재들이 반영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상승의 흐름을 리플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단계, 그러니까 여러 자산운용사에서 리플과 관련된 ETF가 신청이 되고 이 ETF가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바로 요 단계 정도까지 온 거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비트코인의 상승 과정 중에서 ETF가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ETF가 실제로 거래가 시작이 됐었을 때 바로 요 자리가 상승폭이 가장 크고 가장 강하게 나왔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 역시도 이 ETF가 승인이 되고 거래가 시작이 되면은 가장 강하게 상승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는 그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XRP나 비트코인 같은 이런 메이저 코인을 주로 매매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매일매일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 않다 보니까는 조금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0% 무료로 그날그날 단기 대응이 가능한, 그러니까 그날 샀다 그날 팔 수 있는 그런 단타 코인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4일 목요일날 이렇게 구독이라고 쓰셔서 오전 10시 33분에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같은 날인 9월 4일 오후 2시 55분에 9월 4일 무료 단타코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펀디엑스를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천드린 이유로 주요 저항선 돌파 후 조정 중이다 라고 추천드린 이유도 설명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수 가격으로 415원 이하라고 정확한 매수 가격을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업비트 기준이라고 어느 거래소 기준인지까지도 정확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하시기 어렵게 뭐 지금 당장 매수하세요, 아니면 뭐 여기 돌파하면 매수하세요, 아니면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415원 이하라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린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 손절 가격도 400원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날 펀디엑스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은, 자, 지금 펀디엑스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문자 보내드린 9월 4일 오후 2시 55분, 그러니까는 오후 3시 정도가 대략 요 정도 봉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415원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위치이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415원 이하 가격대에서 매수할 기회를 충분히 줬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 문자를 조금 늦게 보셨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415원 이하에서는 100% 매수가 되셨겠죠. 그리고 손절 가격이 400원이었으니까는 손절 가격도 닿지 않은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415원 이후로 대략적으로 약 15%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린 단타 종목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 수익 시 매도 가능하다라고 목표가도 정확히 말씀드린 거 확인해 볼 수 있으시죠? 자, 이분이 받으신 것처럼 이렇게 100% 무료로 그날 샀다 그날 팔 수 있는 단타 종목 나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그냥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이분처럼 문자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매수하셔서 수익이 나시면은 아마 기분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고 또 제가 이 영상을 찍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그냥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100% 무료로 당일 수익 낼 수 있는 단타코인 받아보시고, 그리고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무료로 단타 종목 추천드리는 이유도 제 유튜브 채널을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한 거니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타 종목들만 추천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가지고 뭐 미수를 쓰신다던가 아니면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서는 매매하신다던가 몰빵을 하신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지 말고 그냥 그날 용돈벌이 한다던가 아니면은 일당벌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는 대응을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그럼 지금부터 차트를 보고 본격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지금 XRP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자리에선 매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럼 어디를 목표로 잡고 가느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던가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목표로 잡고 가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렇게 대칭 삼각 패턴의 꼭지점 자리 부분, 요 자리가 가격대로 따지면 4,220원 자리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까지는 상승하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4,220원 부근을 1차적인 목표가로 삼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4,220원 돌파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 자리를 돌파해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항받고 조정받고 이제 이런 과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4,220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이걸 목표가로 삼고 보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4,220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도 되겠네, 신규 매수해도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는 신규나 추가 매수하기엔 좀 적절한 자리는 아니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짧게 잡고 그리고 수익을 길게 볼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손절은 길게 봐야 되고 목표가는 짧은, 그러니까는 손절은 길고 수익은 짧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하는 게 적당하지 않거든요. 자, 그럼 언제 매수하냐? 신규 매수라든가 추가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4,220원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매수하시면은 오히려 손절은 짧게 잡고 수익은 길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4,220원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신규나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할게요. 물론 지금 단기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장기로 보고 있다, 지금 손실 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10월 달에 ETF 승인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꾸준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중간에 금리나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위아래로 흔들긴 하겠지만은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달에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흔들릴 때, 그러니까 금리나 어쩌고저쩌고 이런저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가격이 흔들릴 때 여기에 흔들리시지 말고 그냥 모멘텀만 보고 나는 가치 투자자다, 가치 투자자 하는 것처럼 가격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끌고 가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자,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냥 손 놓고 보시면 안 되고 금리 인하 전까지 급등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관련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이라도 비중을 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있기는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하 전까지는 이런저런 뉴스들에 따라서 움직일 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 차트나 움직임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필요가 없겠지만은 나는 실시간으로 볼 상황도 되지 않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한 말도 있고 또 실제로 제 말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니까는 제 채널의 구독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실시간 대응 방법을 이 텔레그램 방,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혼자서 아무 가격에서나 그냥 매수 매도 물타기 하고 이러지 마시고 적어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때 그때 제 말을 참고하셔서 매수라던가 매도에 대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워낙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강조 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지 매도하실지 결정을 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늦기 전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들 실시간으로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고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이제 리플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리플과 더불어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도지코인 같은 이런 다른 종목의 코인들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리플 이외에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다른 코인들도 매매하고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지금 채널에서는 리플 이외의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비트 더 크립토라는 새로운 채널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채널에서는 주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단타 가능한 코인에 대한 이제 영상들을 좀 올릴 테니까 리플 이외의 다른 코인도 같이 매매하고 또 새로운 코인에 대한 정보도 알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비트 더 크립토 채널에 오셔서 직접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비트 더 크립토라고 검색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아래 더보기란에 제가 이제 관련 링크도 남겨놓을 테니까 한 번쯤 꼭 방문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더보기란에 요거 누르시면은 바로 연결되니까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